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69부 사카모토 료마 선중팔책을 건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76년 6월 사카모토 료마는 사스마번과 조시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이 사초 동맹은 에도 막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할 요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후회의가 파토가 나면서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해법이 사라졌다고 본 거예요. 조슈원이 조정이라는 자기들 딴엔 누명이죠. 실제로 뭐 황궁에다 대고 대포 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누명일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무력으로 막부를 쓰러뜨리는 것, 즉 토막, 막부를 토벌한다 해가지고 토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막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에도 막부 또한 사초 동맹과 천하 패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세키가라 전투 시즌2가 다시 찍히는 거예요. 마침 또 그때 사스마본과 조슈원이 서군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일본 천하가 뒤집어지는 천하 대란, 즉 동족 상잔의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다는 거죠. 또 이 료마가 사업가잖아요. 이 사업가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주가 떨어지는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뭐 좋아할 리가 있나요? 차라리 아주 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그 전쟁 특수를 누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기 동네에 전쟁이 나면은 그거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료마는 이러한 파국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서둘러 양자 사이를 중지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료마는 황급히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교토로 가게 돼요. 왜 하필 교토로 가냐면은 료마의 고향이 토사번이죠. 그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가 지금 현재 교토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교토로 가가지고 번주인 야마우치 요도에게 자신이 계획한 이 천하 비책, 비단 주머니를 풀어서 제공하려고 했다는 거죠. 료마는 교토를 향하는 배 안에서 전쟁을 피할 방책을 일필휘지로 막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선중팔책이죠. 즉, 배 안에서 쓴 8가지 계책이라는 뜻인데, 물론 이거는 배 안에서 급조한 미봉책은 아니에요. 절대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배 안에서 갑자기 짱구들에서 나온 그런 미봉책일 수가 없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료마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야말로 대계였다는 거죠. 단지 그것을 교토를 향하는 배 안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긴 있어요. 이 토사번 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사후회의에 참여한 번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토사번이 원래 시코쿠 섬이 있죠. 그 시코쿠 섬이 아니라 현재 교토에 와 있었던 거예요. 요도는 사스마번의 국부 히사미스하고 좀 유사한 행동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일본에선 나름의 좀 트렌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고대 일본에서도 천황들이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하긴 했거든요.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나서 섭정을 하게 되고 어린 아들을 갖다 앉혀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한다. 이게 일본에서는 꽤나 좀 유행했던 트렌드인데 당시 이제 사스마번의 국부 히사미스도 이런 방식을 썼었죠. 본인이 번주가 아니라 아들이 번주인 거고, 근데 하도 본인이 설치고 다니니까 이 히사미스가 번주처럼 좀 착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야마우치 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가의 양자를 토사번에 번주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은 섭정이 돼가지고 마치 대원군처럼 그렇게 군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시대가 한중의 삼국 다 보더라도 뭔가 대원군 틱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색이 말은 색이 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 그래서 야마우치 요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번주 자리를 자신의 양자에게 넘겨주고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지만 그냥 편의상 번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우치 요도는 본래 난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저 유명한 존 만지로 진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쩌다가 미국 이민자 생활을 하고 왔던 그 유명한 존 만지로를 등용해서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권사들의 교육에 힘쓰기도 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요도는 토사번의 도마파 운동권이었죠. 이 토사번 근황당을 이끄는 다케치 한페이타, 예전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토의
천주에 비가 내렸을 때 그 교토의 밤거리를 갖다가 헤집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피의 비를 뿌리고 다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케치 한페이타였죠. 그래서 이 다케치 한페이타를 밀어주면서 도막 노선을 걷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야마우치 요도는 도막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요도는 1863년에 일어났던 8.18 정변, 즉 에도 마쿠와 아이즈번이 손을 잡고서 친조슈파 세력을 교토에서 축출하면서 교토를 완전히 장악했던 사건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선조가 교토 치안을 확립하면서 유명세를 떨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8.18 정변을 계기로 요도는 갑자기 태세를 바꿉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이 근황당들을 싹 다 숙청을 해버리고 다케치 한페이타도 여기서 할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좌막 노선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요도는 산요회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 사후회의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마우치 요도는 어쨌거나 공의 정체론, 천하 공의를 받들어서 다 함께 통치를 해야 된다. 그 공의 정치론을 상당히 지지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전력이 있는 만큼 또 중앙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사스마번의 국부인 시마즈 히사미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사미스의 순한 맛이라고 보면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도는 딱 보니까 어떤 때는 도막파고 어떤 때는 좌막파고 이게 좀 와리가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다소 종잡을 수 없는 태도로 보이니까 당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야마우치 요도가 또 대단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그래요. 엄청난 주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야마우치 요도가 술에 취하면은 저거 도막파가 되고 술에 깨면은 저거 좌막파가 된다라고 수군거렸다라고 하죠. 이처럼 야마우치 요도는 도막과 좌막 사이에 어느 지점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어요. 따라서 료마가 계획하는 에도마쿠와 사초동맹 사이를 중재를 한다라는 그 계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료마가 하급무사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원래 조상이 포목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사무라이 시기를 산 거기 때문에 하급무사 중에서도 가장 핫발이에요. 근데 그 핫발이 하급무사 출신인 료마가 과연 고귀하신 번주나으리인 요도를 직접 대면해서 이 선중팔책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요도는 휘하의 가신인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 사람도 좀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이타가키를 사스마번에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토사번은 사초동맹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래 근황당 출신이었던 료마가 세운 회사, 원래 료마가 세운 회사가 카미야마 사중인데 그 카미야마 사중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무렵에 해원대가 되죠. 그리고 이 해원대가 훗날에 뭐가 되냐면은 그 유명한 미쓰비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해원대를 나름 또 이제 밀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에 도막파 쪽 사람들을 숙청을 했잖아요. 요도가. 너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을 후원하는 일은 요도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또 이게 고귀하신 번즈나비가 직접 사업에 손을 대긴 전 그러니까 자기 피아이는 측근 가신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토사번의 참정이었던 고토 쇼지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토 쇼지로가 회원들을 후원을 하면서 뭐 따지고 보면 요도가 이 회원대의 뒤를 은근히 봐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고토 쇼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될 인물이에요. 이 고토 쇼지로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묘하게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도 특히 누구하고 인연이 있냐면은 김옥균하고 나름의 좀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료마는 서둘러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고토 쇼지로를 찾아가서 사초 동맹이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천하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같은 일본인들끼리 피를 뿌리는 내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든 막기 위해서 제가 뭐를 마련했습니다. 선종팔칙이라는 비단 주머니 8개를 마련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료마는 고토 쇼지로에게 서둘러 이 비책을 번주께 아뢰어서, 저 대신 이제 번주께 아뢰어서
천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료마가 고토 쇼지로에게 선종팔책을 건의를 하면은 고토 쇼지로가 이걸 다시 요도에게 건의를 하고 요도는 다시 이걸 갖다가 막부하고 사초동맹 양측이 제안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료마가 제안한 선종팔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총 8가지 책략, 8개의 비단 주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8개 중에서 제일 핵심은 2개예요. 2개가 뭐냐면은 첫째, 이른바 대정봉안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이 대정봉안이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나왔던 게 공무 합체잖아요. 천황의 공과 쇼군의 무가가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선대 쇼군이었던 도쿠가 이에모치하고 선대 천황이었던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가 물리적으로 결혼을 함으로써 이 공무합체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료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무합체를 이렇게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 정략결혼만 가지고서도 부족하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그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아예 쇼군이 모든 권한을 천황에게 반납하고 그냥 월급 사장이 돼가지고 쇼군은 철저하게 천황이 신하가 돼서 신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고대 일본의 율령 국가라는 게 그거 아니냐. 천황이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쇼군은 정의대장군, 즉 오랑키를 토벌하는 대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사무라이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쇼군은 원래 직책인 사무라이 대장으로 돌아가서 천황의 밑에 있는 월급사장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게 공무 합치론의 궁극적인 귀결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정부가 구성이 되면요. 이 공무합체론 못지않게 줄기차게 나왔던 게 공의정치론이죠. 또 토사본이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공의정치론이었거든요. 천하 공이 입각해서 통치를 하자고 그동안 산요회도 만들고 사후회의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 별 효과가 없지 않았냐? 왜 그러냐? 소수 몇몇 번주들만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다 확대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의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상하의정국이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원과 하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상당히 선진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정의 공경 귀족 그리고 번주급 인사 그리고 막부의 이제 중심들 이런 사람들이 상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건의 번사들이나 혹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원에 넣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함께 통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선구적인 안목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정치제도를 새 시대에 맞게 혁신하자. 또 외국과의 교류는 확대를 하되 불평등 조약은 개정하자. 그리고 구습을 폐지하고 근대적인 법제를 확립하자. 교토에 상비군을 두어서 치안을 유지하자. 해군을 확장해서 바다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하자. 그리고 이제 금 유출 사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금과 은의 시세를 국제 시세에 맞춰서 경제를 안정화시키자 등등등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 8가지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대정공항과 바로 상하의정국 설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합치론의 끝판왕이 결국 대정공안인 거고 공의정치론의 끝판왕이 상하의정국 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료마로부터 선종팔책을 전해들은 고토 쇼지로 서둘러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를 찾아가서 이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고토 쇼지로는 료마의 계획이야말로 천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기책 중의 기책이다. 토사번이 이를 양측에 설득해서 중지할 수만 있다면은 토사번의 위상이 단번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종팔책을 건의하는 것을 계기로 토사번이 단순히 사초동맹이 들러리로 중앙정치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예 에도 막부와 사초 동맹의 사이를 중재하는 제3지대로서 항상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제만 하면 나오는 게 이 제3지대 대세론이잖아요. 이 제3지대로서 당당하게 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부의 대정봉안을 건의해서 천하대란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초 동맹과 손을 잡고서 토막전쟁에 나갈 것인가.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이 양자 사이를 저울질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토사번이 사초 동맹과 함께 토막전쟁이 나간다. 아무래도 이게 사초 동맹이고 토사번은 좀 중간에 끼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초 동맹에 들러리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토사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초 동맹의 조연 자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사초 동맹이 토막전쟁에서 패배라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토사번은 멸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설사 사초 동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토사번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주축이 사초 동맹이고 자기들은 들러리일 뿐인데 그러면은 막부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보상은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다 가져갈 거고 토사번한테는 뭐 남는 거 조금 주겠죠. 물론 뭐 그거라도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야마우치 요도가 사초 동맹을 도와서 토막전쟁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득은 한 요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이 정초련에 입각해서 토사번이 양자 사이를 중재해가지고 대정봉환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거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토사번은 에도 막부와 사초 동맹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하대번으로 순식간에 우뚝 섰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료마의 선중 8칙에 따르면은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 의정국을 결성을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정당 정치가 일어나게 될 건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는 거는 집권 여당인 에도 막부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파이가 제일 크니까요. 막부 세력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다가 친막부 번들도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집권 여당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 제일 야당은 사초 동맹 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 사이를 중재하는 모양새로 토사번이 여기에 끼어든다면은 제3지대를 멋지게 구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솥발처럼 천하를 나눠먹는 그런 삼국지를 구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마우치 요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끌리는 제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자 사이를 비교해보면은 어느 쪽이 이득이냐라고 했을 때 사초 동맹을 지원했을 경우에 떨어지는 이득은 잘해봐야 그냥 들러리로서 뭐 건더기 하나 좀 얻어먹는 거 수준일 거고 최악의 경우 번이 멸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대정봉환을 양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먹혀들기만 한다면은 제3지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토사번의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우뚝 솟게 되는 거고 설사 실패한다 한들 그때 가서 사초 동맹에 가입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가입을 하면은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서세 동점의 험난한 시대에 저 서양 오랑캐들이 저 치즈 냄새 나는 양놈들이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판국에 같은 일본인들끼리 내전을 해서야 쓰겠냐. 그런 동족 상잔의 내전은 좀 피해되지 않겠냐. 이것이 또 이제 당시 사람들한테 먹혀둘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정봉환을 건의할 수 있는 명분도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야마우치 요도 드디어 판단이 서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대정봉환을 막후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 토사번의 이득에 확실히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정봉환을 결심하게 된 야마우치 요도 이것을 막후에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에도 막후가 이 대정봉환을 선뜻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한창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초 동맹 측이 이것을 또 역시 선뜻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양자 사이를 설득만 할 수 있다면은 토사번은 야마우치 요도가 의도한 대로 그야말로 천하대번으로 우뚝 솟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사번이 대정봉환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대정봉환은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